안녕하십니까.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세현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주제는 항암 치료와 치과 치료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암을 극복하시는 분도 계시고 머리랑 목 쪽에 암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항암 치료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꽤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다 끝나고 이제 치과 치료를 하러 오십니다.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 점막이랑 침샘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입안의 작은 침샘들은 거의 쭉 다 기능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큰 침샘들만 남는데 아무래도 침의 양이 적죠. 볼 안에 살들도 되게 얇아져요. 이제 침도 부족해지고 점막도 얇아지고 하기 때문에 점막이 자주 감염이 된다든지 소위 말해 입병이 났다고 하죠. 어딘가 궤양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침이 부족해지면 이가 여러 개가 동시에 썩어요. 관리가 어려우니까 옆에서부터 치아랑 맞닿아 있는 이쪽 부분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요. 여러 개가 동시에. 그렇게 썩거나 아니면 잇몸병이 더 진행을 하거나, 그래서 항암 치료 끝나고 치과 치료를 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제약사항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방사선 치료이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60에서 70그레이 정도 되면 치과 치료할 때 피가 나오는 술식, 발치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샘도 줄어들지만 뼈 안에 탄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뼈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뼈가 노출이 되면 뼈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마치 비스켓처럼 떨어져 나옵니다. 뼈가 나중에 죽고 하면 살로 잘 덮이지가 않아요. 뼈가 죽었으니까 그 위에 살이 덮이지 않아요. 그래서 뼈가 뭉텅이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준은 60에서 70그레이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낮은 경우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치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꼭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발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가 많이 썩다 보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방사선 골괴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뼈 자체가 혈관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발치를 하면 안에 뼈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죽는 경우 제일 조심해야 되고, 이런 입안에서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점막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정상인 분들보다 잘 안 붙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조사량을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 부득이하게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압산소요법이라고 해서 높은 농도의 산소를 노출시킨 다음 응급 위주로만 하게 됩니다. 꼭 발치를 안 하고 신경치료만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발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은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하게 되고, 항상 나도 모르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기준치 이하라도 연조직이나 뼈가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발치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처음에 오셨을 때 아무래도 뼈가 약하고 침도 부족하다 보니 엄청 썩었어요. 엄청 썩어서 빼야 되는 치아들도 있고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이쪽 어금니 뿌리만 남아있는 거를 발치를 하고 이거를 빼고, 뿌리 모양으로 그래도 좀 있고 안에 뼈 상태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이 방사선 많이 받은 뼈는 특유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해서 뼈도 넣고 이렇게 잘 닫아놨어요. 잘 닫아놨는데 조직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저 정도면 정상적이면 이대로 잘 나와요.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터져요. 시간이 그리고 또 꽤 지나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지난 다음에 그래도 터졌다가 다시 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치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뺄 치아들은 빼고 정말 강하게 임플란트를 원하셨는데, 발치한 것도 살도 제대로 안 났는데 임플란트는 하나마나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살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뺄 치아들은 빼고 기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빈 공간들을 메우고, 한참 지났어요. 거의 1년 넘게 지났는데도 뼈 이식해 놓은 게 조금 티가 나요. 내 뼈로 빨리 잘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살이랑 잘 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안 하는 게 정말 나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이 뺀 자리는 정말 잘 났는데 임플란트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다 끝나고 염증이 생긴다고 하셔서 오신 분인데,
여기 잇몸에 보면 볼록하게 염증도 나오고 여기저기 막 썩어 있어요. 썩고 그래서 안에 보니까 굉장히 볼록해요. 이 고름도 이렇게 차 있고 치아 다 썩어 있고 여기도 썩어 있고. 근데 보통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뺄 치아들이 꽤 많아서 고름부터 째서 빼고 뺄 치아들 쭉 빼고 신경치료도 하고 그래도 낫긴 낫습니다. 아까 그분보다는 살이 잘 나아요. 뼈 이식도 한 것 결과도 괜찮고 신경치료도 반응도 괜찮고 해서 뼈 이식도 하고 필요한 부분 미리 뼈 이식 해놓고 굉장히 안전하게 단계 했어요. 뼈 이식 해놓고 나중에 임플란트도 심고 제일 양호한 뼈에다가 임플란트 한번 심어보고 결과를 봤는데 잘 아물어요. 여기 벌써 잘 아물었죠. 그래서 두 번째 임플란트 넣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임플란트를 넣었어요. 이쪽도 넣고 이쪽도 넣었어요. 어금니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 여기 임플란트에서 뼈가 붙지를 못하고 여기가 녹기 시작했어요. 방사선 골괴사가 생긴 거죠. 아무리 주의를 잘 해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골괴사가 돼서 이쪽 뼈가 없어졌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이제 코로 들어가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덮어야 되니까 살을 돌려서 꿰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도 붙는 듯 하다가 붙질 않아요. 반대편에 임플란트 한 것도 힘을 받자마자 뼈가 버티질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뼈가 버티기가 어려우니 틀니로 바꿉시다 해서 틀니로 바꿔서 완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간 좀 아쉽죠. 분명 기준치 이하로 방사선 주사량 받고 발치한 뒤에도 잘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있는 걸 이용해서 치료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가 몇 개 없을 때는 임플란트를 원하실 때는 정말 주의 깊게 하겠지만 항상 중간에 안 되면 틀니로 바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치과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틀니를 이용해서 저기를 폐쇄하고 임시 틀니를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쓰셔서 내 치아만큼은 만족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 가능하시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항암 치료 받고 입안에 수술하고 나면 아예 잇몸뼈랑 구조물이 없어져요. 이건 코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에요. 코랑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틀니 만들어서 구멍을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틀니도 굉장히 특수한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틀니가 나오는데 이 인공적으로 없어진 코 공간도 만들어주고 구멍도 막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입안에 끼우게 됩니다. 틀니 끼우고 물론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입과 코가 뚫려 있는 공간을 막고 일상생활 가능하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케이스고 이건 보통 수술 후에 보철과에서 진행을 하던 제가 옛날에 전공의 준비하면서 했던 환자 케이스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고 제약사항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데까지는 치료 결과가 못 미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담당 치과 의사랑 같이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